자, 오늘 이제 국회에서 오셨는데 네. 언론은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초유의 지금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국정연설을 거부하는 그런 의사 표시는 있어 왔어요. 네, 가령 저희 야당 의원들이 팻말을 들거나 음, 아니면은 뭐 과거 MB 때인가는 뭐 옷 색깔인가 넥타이 색깔로 뭐, 항의 표시를 한 네.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때 네. 뭐 검은 옷으로 저쪽에서, 야당 의원 그때 저쪽에서 야당 의원들이 입고 근조 그러니까 입은. 기본적으로 본회의장은 다 들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항의 표시를 다양한 수단으로 했는데 그랬죠. 이번처럼 시정연설 자체를 대통령의 연설 자체를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네, 아마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이 사항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총장에서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오랜만에 조국을 멸문지화시켰던 그 세력들이 네, 윤석열 그 검찰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을 괴멸시키려고 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죽기 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정연설 거부라는 네, 아주 최극단의 그러한 대응책을 오늘 던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로텐도홀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아까 윤 대통령 지나갈 때 뭐 침묵 시위였지만은 사과하라라는 목소리까지 그러니까 윤 들리더라고요.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어청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연설 마치고 퇴장한 후에 저희들이 로텐다 홀로 나가서 간단한 네, 규탄 집회를 했죠. 네. 네. 자, 지금 그런데 네, 제가 여기서 눈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정치도 인생사하고 똑같다. 네, 이상한 현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왜 오늘 시정연설을 앞두고 그리고 어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 중요한 날인데 검찰이 야당 당사를 침탈을 하는 그런 무도한 짓을 했을까요? 가져간 뭐 자료도 사실은 뭐 문서 4개 아무것도 없다는 걸 검찰이 모르겠습니까? 검찰이 저기에 이 퍼즐을 풀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있다, 자료가 있다, 네, 중요한 단서가 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 걸까요? 검찰이 바보입니까? 김영 부위원장이 거기 뭐 회의를 3번 정도 네, 3번만 그동안 참석했다고 그래요. 네. 볼펜 한 자루 없어요 거기. 그걸 검찰이 몰랐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 그러한 무도한 행동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언론들의 관심을 거기에 또 붙잡아 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했던 말, 국정농단 그 당시에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워낙 어제 그런 침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네. 오늘은 저희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할 수 있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을 새끼라고 예. 그런 비속어를 썼던 그 사과해라. 그래서 그 대통령의 아픈 곳을 다시 네. 찔러대면서 우리가 공세를 취하는 그런 네.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어제 검찰의 침탈로 그게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러게요. 이슈가 진짜 덮여 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검사들이 민주당 압수수색하겠다고 8시간 대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압수수색을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8시간 대치하는 그림을
그림으로서 네. 민주당이 범죄 집단이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네. 그 8시간 이후에 국면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까지 저희 민주당이 공세적인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그 바이든 발언, 뭐 음. 야당 향한 새끼 그렇죠. 발언, 계속 나왔었죠. 예, 그 뭐 파장이 컸었죠. 여러 가지 헛발질로 네. 또 실언으로 완전히 몰렸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네. 우리가 공세적이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아하. 8시간 대치 후에 공수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렇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네. 지난주와 어제 야당 당사 침탈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떤 그렇다면 큰 그림을 큰 그린 그림. 기획을 누군가가 했을 것이다. 예. 대통령의 머리에서도 이런 기획이 나왔을까? 한동훈이 머릿속에 나왔을까? 천공이 그렸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누가 기획자가 있을까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기획자가 있어서 네. 이런 그 기획자는 불리한 이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정치 이력 나름대로 한국 정치에 좀 고수격되는 네. 그런 사람이 누군지 그런 사람이 대통령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정도가 이 큰 그림을 기획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하. 그 그림은 그 기획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네. 새로운 정치판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저 시청자분들 누구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이 정계 개편, 그러니까 정치판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은 민주당을 괴멸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이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될 어. 것입니다. 내부에 이미 이제 갈치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 내부 총질을 해대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도 이게 단일대로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 그런 것들을 의도를 지금 쭉 하면서 네. 새 판을 지금 그리고 있는 아하. 어떤 기획자에 의해서 이 지금 일들이 자행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도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 우리 민주당 내부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내부 총질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요. 네. 내부 총질하는 것은 이적행위입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 총구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네. 이 총알이 발사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이 총구를 향하는 것은 네. 이건 이적행위입니다. 이것은 뭐 아하. 내부의 건강한 비판하고는 예. 결이 틀린 이야기예요. 그들은 내부 총질하는 그들은 윤석열을 향해 가지고는 총질을 안 해요. 오로지 총구가 내부로만 향해 있어요. 네. 이건 이적행위죠. 그래서 이런 이적행위를 막고 우리 내부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광장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광장. 됩니다. 네. 이른바 뭐 장외투쟁 이런 국민과 또 얘기가 있던데. 함께 예. 뭐 장애투쟁이라는 것은 거친 표현인데요.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과 함께 네. 민주당 뭐 내부도 단일 대우가 만들어져야겠지만 국민과 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힘으로는 쉽지 않다. 이 괴멸시키려는 그래요. 이 공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은 네. 박정희 시대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전두환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 혹자는 예. 지금 이 상황은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합친 그런 지금 아하.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이제 시작이 전쟁이 됐고 붙은 거죠. 네네. 이게 야당으로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괴멸이 된다. 죽기 살기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음. 안 되고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광장으로 나가서 아하. 국민들과 함께 이 스크럼을 짜야 된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의총 분위기를 보니까 네, 어땠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광장 나가는 것을 기피하거나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요. 광장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나갔어요. 네.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음, 뿔 달린 시민들이 아닙니다. 윤석열 뭐저 정권에서 공격하는 뭐 반정부 네. 단체가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종북 주사파 얘기도 했었고. 주사파들 그냥 평범한 아줌마, 네. 동네 주부들 모임, 음, 부부들끼리 시민들이 그런 분들이 나온 자발적으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었어요. 왜 나오셨냐? 네. 도저히 못 참겠더라. 집에 있으니까 열받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열받아서. 예. 보통의 민초들이 네. 지금 열받아 있는데 광장에 모인다고 그러니까 어제다 지난 토요일 날 네.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아,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좀 기다렸으면 좋겠냐? 지금 같이 나왔으면 좋겠냐? 네.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서 나와야 함께 된다.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광장의 요구를 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외면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손 잡아달라, 손을 잡자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네.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죠. 보수의 프레임은 저는 갇혀 있다고 봅니다. 보수의 이 프레임이다. 광장의 이 담을 넘기만 해봐라. 네. 김용민이건 안민석이든 니들 사살한다. 아하.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그래서 우리가 담을 넘어가야 돼요. 네. 담을 넘어가서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들 한 5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김용민, 예. 황우나 네. 그다음에 양이원영 양이원영 무소속의 나왔고. 민영배 그리고 저거는 5명이죠. 많이 뭐 반가워하시죠? 시민들께서.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요. 아.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니 국민들이 있는 곳에 정치인이 가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고 특별한 일입니까? 국민들에게 네. 광장 시민들에게 나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이상한 프레임이 좀 갇혀 있는 것이죠. 네. 그죠? 국힘의원들은 태극기 집회 나가세요. 나가서 태극기 집회에서 이야기하는 그쪽 그 보수 네. 그 이번에 시민들의 있었죠.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사파 척결대 뭐 이런 거 있던데. 네, 우리는 촛불 시민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이야기 아니더라고요. 네. 김건희 특검하라. 음. 이거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이미 2달 전에 정했던 그렇죠. 거 예. 아닙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하라. 이거 당연히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지율이 20% 후반. 아니 우리도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극기 집회하면 맨날 했던 얘기가 문재인 하야하라 퇴진하라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예. 그런 대통령 퇴진 이야기는 보수건 진보건 광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광장의 목소리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두려워하고 겁을 낸다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검찰의 그래서 제가 이제 수사도 오늘 이어지고 의총장에서 있고. 예.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당이 전격적으로 뭐 나가자 해서 나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신껏 판단해서 네. 적극적으로 좀 나가자. 민심을 네, 들어보자. 나가서 광장에서 듣는 그 목소리는 네. 여의도에서 추측하는 거하고 결이 틀리다. 심지어 의원들이요. 네. 경찰에서 지난주에 몇 명 나왔다고 했습니까? 초반에 시청에 16,000명 하다가 이제 18,000명 이런 한 얘기가 2만 있던데요. 명 정도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곱하기 10배예요. 근데 심지어 의원들이 경찰의 그런 이야기를 또 믿고 있어요. 뭐 별로 안 나왔다며.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봐야 나가야 하는데. 됩니다. 예. 나가는 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범법행위를 하는 겁니까? 평화로운 집회, 춤추고 노래하면서 축제적인 분위기. 16년 국정농단 촛불 집회 때 하고 거의 흡사해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나오고 근데 대신에 조금 차이점이 네. 4050이 유난히 많아요. 아직까지 2030이 네.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2030 특히 20대
남성들이 네.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음.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 표현으로 쪽팔린 거예요. 아, 그럴 그래서 수도 아직 있다. 이게 뭔가 광장으로 나가서 네. 목소리를 내기에는 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들에게는. 아직 예열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예열 말씀이신데. 전문 용어로 예열 예열 과정. 과정.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학생들이나 2030 세대들만 4050처럼 이 결합을 한다, 나오게 된다. 광장으로 나오면은 네. 이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고요. 어. 촛불이 횃불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습니다. 와, 이 폭발 직전이에요. 네. 마치 그 화산 폭발 전에 네, 네. 마그마가 막 보이지 않게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심상치 않아요. 예. 제가 소고기 강우병 음. 그 당시 2008년에도 좀 선도적으로 광장에 나갔고 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집회 2016년. 때도 네. 당이 16년 10월 29일 날 처음으로 청계광장에 나갔는데 네. 그 전부터 저는 꾸준히 개인적으로 나갔단 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대해서 느끼는 감이 좀 있죠. 촉이 그렇죠. 있는데 예.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사실 6년 만에 처음으로 시청 광장을 나간 거예요. 좀 뭐 기대 반 또 긴장감 반으로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보수에서 저를 이제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아. 안민석 진짜 너 나가기만 해봐라. 뭐 욕먹는 거 두려워하면 아.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래요. 예. 자, 나갔는데. 그래 나갔더니 그냥 한마디로 딱 제가 느낀 분위기가 네. 이거 심상치 않은데 아. 다른 의원들한테도 한번 나와서 느껴보라고 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랬습니다. 야, 이제 이 민주당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또 깃발을 들고 나간 셈이 됐어요, 의원님께서. 그래서 아니 그 제일 김용민 저 의원이 첫 있었지만 번째는 이제 김용민 네. 의원이 이제 단상에 그 올라가서 담을 넘어갔고 네, 발언까지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이제 균열을 냈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 주 집회부터 음. 의원님들이 뭐 이래저래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 보러 갈 수도 개별적으로 있고. 궁금해서라도 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응? 야, 안민석은 꽃박이 10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탄핵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라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시민들이 나왔다. 굉장히 슬기로운 거죠. 예. 탄핵 이야기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역공을 저쪽에서 역공을. 해버리니까 다 비껴가는 거죠. 아하. 김건희 특검, 네. 윤석열 퇴진 아. 이렇게 이제 광장의 열기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열기를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도 전하셨으니까 어떻게 민주당이 변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과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네, 국민과 함께 된다. 저희 보니까 댓글로 안혜경님도 민주당은 시민과 편을 먹어야 이깁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자, 뭐 지금 민주당 믿고 함께합니다. 뭐 이런 박GM님의 댓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국민이 원하는 거 해야 된다. 소리아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시면서 자, 함께하자. 민주당의 살 길은 국민의 손을 잡는 길이다. 민주당과 국민이 똘똘 뭉치면은 우리가 이기죠. 이재명도 살리고 민주당도 네. 살리고 내년 총선에서도 이기고 아하. 그리고 다음에 정권도 잡고 네. 그러죠. 그게 이제 정답이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네, 네. 민주당의 움직임 아니 좀 민심의 보도록 할게요. 바다로 우리가 빠져야죠. 예, 그래야 된다. 네.